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미국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았던 시카고의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 1899년 내지 1947년 그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시카고를 주 무대로 밀주, 매매, 매춘 그리고 살인을 일삼는 갱단인 시카고 아웃핏의 두목이 된 후 미국 서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조직으로 성장. 그는 밤의 대통령이란 별명까지 얻게 된다. 1927년엔 한 해 총 수입이 1억 달러인 세계 최고의 시민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한 거부가 되었다. 또한 그 시절 알 카포네는 아인슈타인, 헨리 포드와 함께 시카고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 당시 알 카포네는 이지 에디란 예칭으로 불리던 아일랜드 출신 후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였는데, 그는 해박한 법률 지식으로 악랄한 범죄자인 알 카포네를 변호해 그가 감옥에 가는 걸 막아주곤 했다. 알 카포네는 그 의리에 보답하고자 에디 변호사에게 큰 돈을 지불했다. 직접적인 수고비뿐만 아니라 사업 배당금죄로 하인까지 달린 성체 같은 맨션에서 식구 전체가 호의호식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저택은 시카고의 거리 한 블록을 몽땅 차지할 정도로 컸다. 그런 에디 변호사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평생 모든 면에서 최고를 누리며 살게 할 수 있는 경제적 부를 쌓아놓은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양심의 가책과 함께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아들이 자기처럼 돈 후 노예가 되어 악독한 범죄에 연루된 더러운 삶을 살지 않고 깨끗한 양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일깨워줘야 할 아버지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강하게 생긴 것이다. 깨끗하고 빛나는 가문의 이름과 모범이 되는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얼마 후 에디 변호사는 고심 끝에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당국에 알 카포네의 흉악한 범죄 사실을 모조리 고발하고 여태까지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자백함으로써 더러운 이름을 깨끗하게 씻어버려야겠다는 결단이었다. 마피아 두목을 고발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어떤 것인지 잘 알면서도 결국 에디 변호사는 오로지 자신의 죄과를 회개함으로써 이름을 깨끗하게 하고 아들에게 정의감을 알려주기 위해 사법당국을 찾아가 알 카포네의 끔찍한 범죄 사실을 낱낱이 폭로했다. 에디 변호사의 증언과 증거 자료 덕분에 사법당국은 오랜 기간 잡지 못했던 범죄 조직의 두목을 탈세 혐의로 구속할 수 있었다. 시카고는 드디어 알 카포네 일당의 악행에서 벗어나 안전을 되찾게 되었다. 하지만 그 해가 끝나기 전에 에디 변호사는 시 애곽의 한 애딴 거리에서 온몸에 총알 세례를 받고 삶을 마감했다. 그는 인생의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아들에게 위대한 정의의 선물을 남길 수 있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몇 가지 물건을 발견한다. 에디 변호사의 주머니 속에는 묵지와 십자가 등과 함께 찹지에서 오래낸 어떤 시 구절이 있었다. 인생의 시계는 한 번밖에 감을 수 없다. 아무에게도 이 시계를 언제 멈추라고 할 능력은 없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소유한 유일한 시간이다. 살고 사랑하고 힘써 일어라.
인생은 어느덧 끝나버린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믿음은 갈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두 번째, 1941년 12월 7일 일본 해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진주만을 기습해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다. 부치 오해의 중위는 태평양 전쟁 당시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남태평양의 렉싱턴 항공모함에 배치되어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속한 비행 중대가 임무 수행 출격 명령을 받았다. 전투기의 이륙 직후 오헤어 중위는 연료 계기판을 보고 정비사가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지 않는 것을 알았다. 임무를 마치고 모함으로 돌아올 연료가 충분하지 않아 오헤어는 이를 편대장에게 보고했고 결국 오헤어는 항공모함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혼자 모함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 오헤어는 뭔가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적국인 일본의 대규모 비행 편대가 모함을 공격하려고 저 고도로 날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아군 전투기들은 모조리 출격해 남아있는 게 없으니 모함은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 소속 편대에 연락해 돌아와 항모를 구하도록 할 시간도 없었다. 심지어 모함 함대에 위험이 닥치고 있다는 경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 오헤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어떻게든 모함 함대로 향하는 일본 비행편대의 기술을 돌리게 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주저할 틈도 없이 일본 비행편대를 향해 하강해 날개에 탑재한 50인치 기관포를 내뿜었다. 기습에 놀란 적기를 한 대씩 차례로 공격했다. 적의 무너진 진영 사이를 누비며 탄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될 수 있는 많은 적기에 총탄을 퍼부었다. 오헤어는 필사적으로 일본 비행편대가 미군 항모에 이르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 마침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일본 비행편대는 기술을 돌렸다. 오헤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누더기가 된 그의 전투기와 함께 항공모함으로 겨우 돌아올 수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상황을 자세히 보고했다. 오헤어가 탄 비행기에 탑재된 카메라의 필름이 사건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었다. 오헤어의 중위 혼자 모함과 거기에 승선해 있던 장병 2,800명을 구해낸 것이다. 적기 9대를 혼자서 물리치고 항모에 안착한 오헤어의 와일드캣 주위로 온 장병들이 몰려들어 환호했다. 오헤어가 몰았던 F-15기는 좌측 날개에 총알구멍 하나만 있을 뿐 기체가 멀쩡했던 것이다. 오헤어는 이 공로로 전쟁영웅으로 인정받아 최고 무공 훈장인 의회 명예훈장 등 여러 개의 훈장을 받고 중위에서 단숨에 2계급 특진 소령으로 진급했다. 1945년 6월 22일 영웅 오헤어의 소령을 기리기 위해 새로 건재된 구축함에 USS 오헤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덩치가 워낙 커 부치 오헤어란 별칭으로 불린 이 조종사의 정식 이름은 에드워드 헨리 오헤어 1914년 내지 1943년이었다. 부치 오헤어는 훈장을 받고 1년 뒤 한 공중 전투에서 분투 끝에 장렬히 산화한다. 오헤어의 고향 시카고 시민들은 2차 대전의 가장 위대했던 영웅 중 한 명을 영원히 기억하기에 1949년 9월 19일에 미국 중서부에서 가장 큰 국제공항인 시카고의 오차드 데포트의 공항을 오헤어의 국제공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알카포네 조직의 변호사였던 이지 에디 정식 이름은 에드워드 조셉
오해의 1893년 내지 1939년이었고 부치 오해의 소령은 바로 그가 목숨을 걸고 정의감을 일깨워주려 했던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정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이들 부자의 삶을 보면서 생각해본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꾹 눌러주세요. 제게 많은 힘과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